기사 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패키지 활용해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쪽에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 데이터 사전이나 카탈로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사전. 자, 자료 사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료 사전. 자, 자료 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것을 자료 사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스템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램을 쉽게 찾기 위해서 특정 이름과 연관지어서 항목별로 요약한 리스트. 자, 우리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자료에 대해서 정보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것이 자료 사전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전이기 때문에 그 사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뜻으로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 가면 카탈로그 옷집에 있는 그 카탈로그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옷집에 있는 옷들을 모두 다 살펴보지 않아도 카탈로그 안에 그 옷들을 모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모델들이 입고 사진을 찍어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처럼 시스템에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이제 쉽게 찾기 위해서 특정 이름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항목별로 요약을 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카탈로그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전이나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스템 전반에 관한 자료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검색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이제 유지 관리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BA라고 쓰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의미를 가진 정보의 기본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의 최소 단위는 어떤 것인가라는 최소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최소 단위는요, 여러분들 필드가 됩니다. 자,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학생 정보 테이블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앞쪽에서 테이블이 뭔지는 배웠습니다. 테이블은 쉽게 말씀드리면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학과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학번은 111, 222, 333, 444 이런 식으로 학번을 주고요. 그래서 각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주소 학과가 들어갑니다. 자, 이름은 권우석, 그 다음에 김성훈, 그 다음에 뭐 한미정, 그 다음에 이유락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소가 뭐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충청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음대, 그 다음에 또 무슨 과가 있을까요? 국문학과, 그 다음에 영문학과, 이런 식으로,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 학생 정보 테이블이죠.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학생 정보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 정보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번, 그래서 그 333이라는 학번을 알고 있으면 그 333에 대한 이 사람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소와 그 다음에 학과까지 모든 정보들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런 행 자체가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을 레코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행이 레코드가 되는데 레코드 말고 안에 하나씩 들어가는 학번, 이름, 주소, 학과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들을 레코드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들을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래서 필드라고 부르고요. 필드라고 열 대신에 필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어트리뷰트
trait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attribute 뭐 이렇게 그 영어 단어 그대로 attribute 이 단어를 그대로 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속성이라는 거고요. 속성은 열이다, 필드다, 세로에 대한 열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코드보다는 필드가 더 작은 개념입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가 이렇게 매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은 개념, 그 필드 하나하나마다의 속성들을 모두 하나씩 묶어서 레코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의 가장 최소 단위는 필드가 됩니다. 필드. 자, 그렇게 해서 필드라고 외워주시고요. 필드 다음에는 레코드가 되고요. 레코드 다음에는 테이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모여서 나중에는 파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또 나오고요. 자, 3번입니다.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한다고 합니다. 레코드란 것은 행이었죠. 행이고요. 레코드 대신에 레코드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하냐면 튜플이라고도 불러요. 튜플. 그래서 튜플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은 111, 이름은 권우석, 학교는 뭐 서울대학교, 또 전공은 국문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들어갔고, 또 222번은 김성훈 씨고, 그 다음에 학교는 경북대, 그 다음에 과는 컴퓨터공학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이것들을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레코드를 식별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과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00명도 있을 수 있고 10,000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식별하려면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값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유일한 값을 그래서 이 전체 뭐 10,000명이면 10,000명, 뭐 100,000명이면 100,000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김성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권우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러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값을 가지려면 그 사람이 가진 딱 하나만, 이 사람이 가진 딱 하나의 정보를 딱 하나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필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기본 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기본 키라고 하는 것은 널이 될 수 없고요. 널이 될 수 없고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름은 될 수가 없겠죠. 왜? 동명이인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은 한 학교에 그 사람이 동명이인으로 여러 명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 자체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름과 학교 같은 것들은 유일한 값을 유일하게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행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과목이나 학교나 이름 같은 것들은 유일하게 가질 수가 없죠. 서울대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경북대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딱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가장 쉬운 거를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인구들, 모든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매겨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를 기본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널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뭐든지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가지기만 하면 중복될 수는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키의 특징, 이 특징 알아두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기본 키가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2번밖에 출제 안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기본 키의 개념을 확실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기본키 또 나왔는데요. 자, 기본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의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다. 맞죠? 고유하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 릴레이션은 릴레이션이라고 나오는데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릴레이션은 여러 개의 후보 키를 포함할 수 있지만 후보 키라고 하는 것은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돼요. 최소성을. 그래서 유일성은 유일하다라는 기본 키처럼 유일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최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번이라는 것이 있고, 학번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그 학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당 학번을 붙이겠죠.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없는 것이 학번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등록번호도.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기본키가 될 수 있고 학번도 기본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의 속성만으로도 식별이 가능하죠.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식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속성만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후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키. 그래서 여러 개의 후보키를 학번도 후보키가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키를 포함할 수 있지만 기본키는 정확하게 하나만 존재한다. 예, 맞습니다. 기본키는 정확하게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키는 필요에 따라 없어도 사용 가능하며 중복될 수 있다. 자, 중복된다라는 말 틀렸죠. 주민등록번호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고요. 자, 보통 1년 번호를 기본키로 사용한다. 1년 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생겨난, 만약에 만약에 2005년 12월 31일 내가 첫 번째 거다. 그러면 언더바 하든지 이렇게 하이픈 모양 하든지 이렇게 해서 01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만약에 내가 두 번째 내가 뭘 한다. 그럼 1년 번호가 2005 12월 31일 언더바 02 이런 식으로 번호가 그때마다 틀려지죠. 이런 1년 번호를 가진 1년 번호를 보통 기본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년 번호들은 하나 생성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번호라는 그런 것을 기본키로 사용한다라는 거 라에서 보기로 나왔습니다. 자, 5번입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열을 의미하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를 의미합니다. 필드라고 하는 것은 세로를 의미하죠. 세로.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학번이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학과나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 세로 부분을 우리가 속성,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필드.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또 따라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라고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트리뷰트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작 값들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별이라고 하는 이런 필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학교명은 서울대도 있고요. 연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대학이 있고요. 한국대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들이 쭉 있는데 이 필드 학교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 이 학생에 대한 테이블인데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별이란 필드가 가질 수 있는 원작 값들이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남과 여가 원자들의 집합이 됩니다. 원작 값들의 집합. 그래서 이런 그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집합이나 혹은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2005년, 2004년 출제됐네요. 자, 2006년, 6번으로 넘어갑니다. 2006년이 아닌데, 2006년, 지금 2006년은 맞는데, 6번 가겠습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2004년에 2번, 3년에 2번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DBMS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테이블로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소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DBMS입니다.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DBM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가지고 필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정의 기능, 그 다음에 조작 기능,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정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리적 저장 장치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정의한다거나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프로그램들 간에 어떤 상호 적용할 수 있는,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정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장할 수 있게 구조를 정의한다거나 뭐 어떤 그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형식의 정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데이터를 요청해갖고 데이터를 뭐 수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간에 어떤 모순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뭐 권한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어 기능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능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의, 조작, 제어, 연산 기능은 DBMS가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능은 우리 CPU에서 했었죠. 자, 앞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기문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순서가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들 꼭 봐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하거나 무슨 조사를 하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가장 제일 먼저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음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항상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먼저 목적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1번은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는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테이블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테이블 대신에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릴레이션. 그래서 릴레이션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필드 하나하나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학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주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학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담당 교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안에 뭘 넣겠다라고 하나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드를 정의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목적을 정의하고 테이블을 정의하고 필드를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4번에 보니까 관계를 정의한다.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속에는요, 이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학생 정보고요. 그 다음에 교수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교수 정보라는 테이블. 그래서 교수 정보라는 것도 이렇게 또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목이 들어갈 것이고, 그 교수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성훈이란 사람이 지금 담당 교수가 권우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이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과목에 대한 담당 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담당 교수가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이 담당 교수가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교수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교수 정보 테이블에 가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성훈이란 사람이 듣고 있는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 교수를 다른 테이블에 가서 그 권우석이라는 교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또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필드를 찾아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 테이블 이 하나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테이블이 모두 다 모여서 엮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 간의 이런 관계들을 정의를 한 뒤에 우리가 필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필드죠. 필드 안에 들어있는 속성이죠, 속성. 이런 속성들을, 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한다고 해서 바로 필드를 정의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권우석이라는 담당 교수님이 쓰고 있는 전화번호까지 알아오려면 다른 테이블로 가서 관계를 맺은 뒤에 그 속성을 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관계는 테이블을 정의한 뒤에 관계를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4,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의한 뒤에 나중에 필드를 가지고 온다. 이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권우석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이름은 김성훈이고, 그 김성훈이라는 학생이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을 찾아서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테이블로 가서 그 속성을 빼왔다라는 거, 요 예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또 해줘야 되겠죠? 자, 별표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중복성을 없앱니다. 자, 중복성을 없앤다. 만약에 중복성을 없애지 않으면, 중복성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성훈이란 사람의 데이터가 한 줄 있는데, 이렇게 릴레이션이 레코드가 있는데 나중에 또 며칠 뒤에 또 김성훈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또 레코드로 또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레코드가 2개 있다고 칩시다. 같은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죠. 동명이인이면 몰라도 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일관성 유지가 힘들죠. 왜? 여기에도 김성훈 씨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김성훈 씨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결성 유지라는 것은 데이터가 일단 어떤 그 침입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변경되지 않았다,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유지와 무결성 유지가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김성훈 씨의 점수가 여기는 80점이고 나중에 또 80점이 또 맞았는 개인 그 레코드의 정보들이 80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80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100점으로 알고 보니까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100점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수정을 하면 안 되죠. 왜?
중복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 있는 김성훈 씨의 데이터에다가도 80점 대신에 또 100점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 갱신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갱신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가 하나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중복이 일어나니까 두 개만 지금 중복이 일어난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개가 중복이 있다면 그 여러 개를 다 찾아서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최대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최소화라고 해서 그 문제에 잘 나오는데 최대화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점이 아니죠. 최대화가 아닙니다. 최대화가.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중복의 최대화. 이것이 최소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유지가 쉽고 장점이고, 그 다음에 공용,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사용자들이 이렇게 공용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성 유지 비슷하게 하나로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중복의 최대화를 최소화로 고치면 이게 맞는데 최대화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베이스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2005년에 한 번이고요. 4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보기 한번 봅시다. 개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서 널리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단위는 개체가 된다. 자, 개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개념들 중에서 아까 애트리뷰트라는 게 나왔었고요. 애트리뷰트가 이제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드. 그 다음에 개체라고 하는 것은 엔터티라고 부르고요. 자,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레코드를 개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하나씩 나오는데요. 개체는 레코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체 요 앞에도 나왔고요. 개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서, 자, 관련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서 어떤 모델이 있는데 관련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들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또 같은 말인데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간의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가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즉 테이블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자, 이 부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여기서는 정답인데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영어로 적으면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테이블 그냥 이것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한다라는 거,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상호작용,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아까 학생 정보 테이블에 있는 이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교수 정보 테이블에 가서 그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빼올 수가 있었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에 대해서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관계에 대한 설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작용을 한다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그 교수님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그 교수님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싶으면 교수 정보 테이블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정보 테이블에는 그 교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교수 정보 테이블에는 그 교수님의 이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름과 이름은 서로 매치가 되죠.
그래서 교수 정보 테이블에 있는 그 교수님이 어떤 전화번호를 쓰고 계시는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에 대한 설명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데이터의 상호적인 연결을 얘기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업무 처리 프로그램에 개발을 할 때, 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 앞쪽에서 본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업무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 순서로 바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지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목적, 계획. 자,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해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 프로그램이 쓰여져야 되는 어떤 특정한 업무가 있겠죠. 특정한 처리를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처리 작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나중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뢰를 하죠. 보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뭐 계산하는 프로그램 있죠. 계산 프로그램. 그런 같은 거. 우리 식당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문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몇 번에 뭐 시켰고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손님이 계산을 하러 딱 왔을 때 이런 화면상에서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4번, 5번, 6번 테이블 이렇게 나와서 1번 테이블에는 총 얼마다라는 게 여기 딱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얘기죠. 식당의 그 주인들이 이런 계산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원하면 의뢰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에다가.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곳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고 언제 계산을 끝내줘야 되고 그 계산된 총액이 나오면 그 총액이 이제 뭐 영수증으로 출력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인지 분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업무들은 요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한 것들은 나중에 요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손님이 뭐 그 계산서를 가지고 나오면 자동으로 총액 계산이 보이도록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한 뒤에 설계를 한 뒤에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거죠. 준 다음에는 운영을 하는 거죠. 주면은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또 뭐 보완할 거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고요. 항상 맨 처음에 오는 것들은 업무 분석이나 혹은 뭐 목적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11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3단계 스키마로. 자, 스키마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스키마라는 것도 영어 단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스키마 이렇게 쓰고요.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개체나 속성이나 그런 관계들을 이제 그런 관계들 전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속성이 있으며,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것을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키마를 지금 기능사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스키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가 있으니까 내부가 있습니다. 자, 외부와 내부는 짝지어서 외워주시고 중간에는 개념 스키마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세 가지 꼭 외워두시고요. 자,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관점으로서 이제 스키마 전체를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제 분할해서 스키마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없죠. 왜?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겠죠. 사용자 관점에서 다르니까.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외부 스키마가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 혹은 뭐 응용 프로그래머 관점, 응용 프로그래머나 혹은 사용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를 외부 스키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논리적인 입장의 그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 구조를 얘기하고 그래서 뭐 접근 권한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혹은 뭐 보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요.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저장 장치, 물리적인 입장에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때 그런 구조들을 물리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관점에서, 기억 장치 관점에서, 그래서 기억 장치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스키마들을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의 의미가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기능사 수준에서는 지금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논리 스키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자, 2004년도에 한 번, 3년도에 두 번, 2년도에 두 번, 세 번이네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같은 문제인데 똑같이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데이터가 맨 먼저 나왔는데요. 자,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이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테이블 중에서 요것이 필드고요. 그 다음에 요 행들 하나하나를 레코드라고 했죠. 그래서 학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학번은 뭐 111, 이름은 권우석,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1234 이렇게 한 명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코드는 22, 그 다음에 김성훈, 그 다음에 주소는 뭐 충청도 할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3333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명의 레코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명이 또 추가되고 또 네 명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레코드는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이런 값들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런데 필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필드라고 하죠.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런 행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행들과 열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학번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입력이 되면 나중에 레코드로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하나 또 입력이 되면 또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레코드로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가 된 뒤에 나중에 레코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파일이 되는 겁니다. 파일. 그래서 파일은 이런 그 테이블들이 여러 개에 모여 있는 것들을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12번의 순서는 데이터,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파일이라는 거. 파일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제일 뒤에 나오고요. 데이터가 맨 먼저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먼저냐, 레코드가 먼저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각 한 줄 한 줄마다 이렇게 이 하나가 다 모인 자체가 하나의 레코드가 되기 때문에 필드가 먼저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임무로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임무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DBA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수정하거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수정한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키마, 전체적인 구조를 스키마라고 했죠.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저장 구조. 물리적으로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저장 구조에 대해서도,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이제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접근을 하고 누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접근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고 각각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어한다. 그래서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권한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입 단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 도입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는 것까지 필요한 계획까지 모두 수립하는 사람들이 수립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행도 하는 모든 관리자, 총 책임자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모든 부분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가나 다로서 충분하게 지금 보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이거 이상하게 2005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요. 아마 그 2006년도에는 출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4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테이블 볼게요.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저장된 필드를 가진 레코드로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저장된 필드라는 것은 열이라고 그랬고요. 열을 가진 레코드는 행입니다. 그런 열과 행들이 교차돼서 이렇게 레코드 하나씩 이렇게 쌓이면 그것이 테이블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이상의 테이블, 아까 학생정보 테이블 있죠. 학생정보 테이블에서 그 학생 정보 테이블에는 이름도 있고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테이블을 선택,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정보 테이블에서 180 이상인 사람들만 내가 뽑아서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 방법이 쿼리라고 합니다. 질의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쿼리입니다.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관계. 3번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체들의 속성값이 유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로서, 유일한 값은 기본 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 키를 가지는 경우로서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하고 관계하고는 틀리죠. 관계라는 것은, 자, 하나의 예를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학생 정보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수님의 정보, 교수님의 이름은, 성함은 알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교수 정보 테이블에 또 가야 되죠. 교수 정보 테이블에.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에까지도 지금 액세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의 상호적인 상호관계, 그런 상호관계를, 개체 간의 상호관계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고요. 관계라는 정의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시킵니다. 자동화시켜가지고 만약에 내가 1번에는 어떤 작업을 해요. 1번에는 복사하는 작업, 복사 작업이 있고요. 2번에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 작업이 있고요. 붙여넣은 다음에 3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붙여넣은 다음에 뭐 편집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과정을 하나의 매크로에다가 등록을 시킵니다. 하나의 매크로에 등록을 시켜버리면 이 세 개의 작업이 하나의 매크로에 저장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등록된 매크로 하나만 우리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수행을 시키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의미는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하나로 그냥 저장시켜버려가지고 그 저장한 것을 나중에 계속 써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매크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관계라는 것, 이거 틀리게 설명을 했고요. 유일한 값이라는 것은 기본 키입니다.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건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중복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맞고요.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해서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한다. 자,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독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누구나 어떤 사용자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각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고요.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해서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속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종속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폴더 안에 작은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식은 이 작은 폴더는 이 큰 폴더를 통해서만 들어와서 이 폴더를 접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부분에 속해져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하나로서 이렇게 밖에다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해서 데이터 독립성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액세스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어떤 다른 부분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하드웨어의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하드웨어의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구입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든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DBMS처럼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일관된 주제를 가진 데이터의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생 정보면 학생 정보에 관한 그런 필드들을 가진 테이블을 우리가 학생 정보 테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일관된 주제.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사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원 번호, 사원 이름, 봉급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사원 테이블 우리가 작성을 하면 요렇게 사원 번호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사원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봉급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씩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와서 레코드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요런 봉급 같은 요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속성 혹은 애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애트리뷰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행은 레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속성의 의미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속성 대신에 애트리뷰트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트리뷰트라는 단어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한 개의 테이블 내에서 단 한 개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을 레코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 개의 테이블 안에서 단 한 개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을 레코드라고 한다. 이게 아니고요.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하나에 대한 정보들을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 한 테이블에서 하나만 찾아낼 수 있는 속성이 유일한 속성. 유일한 것은 뭔가요? 유일한 것은 기본키죠. 기본키. 자, 다시 적을게요. 기본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에 속하는 원소들을 서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쌍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관계라고 한다. 아까 제가 이 관계를 설명드릴 때 예제 하나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그 학생이 수강하는 교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 정보 테이블까지 가서 그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관계였습니다. 자, 학생 정보 테이블과 교수 정보 테이블이 관계를 맺어져 있다라는 요런 의미, 관계에 대한 의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테이블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들어가고, 이름, 학과가 들어가고요. 학과가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주소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이름을 넣을 것이다, 전화번호를 넣을 것이다, 학과를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필드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넣으면 뭐 3자 이상을 넣을 수 있다, 3자 이상을 넣을 수 없다, 넣을 수 없다라는 이런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필드를 설정할 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설정하면 내가 만약에 3자 이상을 4자를 입력을 하면 뭐 오류가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자 이상을 넣을 수 없다라는 이런 형식까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국번은 3자리고 전화번호 뒷자리는 4자리로 이렇게 해서 그 뺄셈 모양, 하이픈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요런 형식으로 내가 넣고 싶다고 한다면 요런 형식 자체를 이 필드 속성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나 필드명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필드의 크기는 뭐 이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까처럼 3자 이상 넣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의 수가 나오는데, 이 레코드의 수는요, 그 테이블을 작성할 때 생각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추가가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코드의 숫자를 미리 정의하진 않습니다. 레코드를.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레코드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 활용 부분에서 기출문제를 17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